안녕하세요, 류영섭입니다. 오늘 올 시즌 마지막 수원 더비가 빅버드에서 열립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축구 수도 수원의 두 팀이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원 더비,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경기고요. 저조차도 떨리는데 우리 수원 시민분들, 120만 수원 시민분들 오늘 이날만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먼저 그동안 수원 더비가 20번 있었는데 수원FC가 10승 2무 8패로 조금 더 앞서고 있고, K리그 1을 보면 16경기에서 9승 1무 6패, K리그 2에서는 이미 한 경기를 또 이긴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원 더비에서는 수원FC가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갔는데,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이 빅버드에서 마지막으로 수원 더비 승리를 거둔 게 2022년 10월 16일입니다. 그만큼 수원 삼성에게는 이 빅버드에서 수원 더비의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이 경기에서 꼭 서력할 기회를 가져야겠죠. 현재 1위 수원 삼성과 3위 수원FC의 승점은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러나 수원FC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고, 즉 이번 수원 더비에서 수원 삼성이 승리한다면 1위 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수원FC가 승리한다면 1위 자리까지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기회,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말할 것 없이 몇 가지 관전 포인트만 짚고 빠르게 경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두 팀의 기세가 대단히 좋은 만큼 이번 수원 더비에서는 누가 몇 골을 넣느냐가 아니고 누가 몇 골을 먹히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위 수원 삼성은 현재 팀 실점 17점으로 K리그2 최소 실점팀이고, 3위 수원FC는 현재 팀 득점 39점으로 K리그2 최다 득점팀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원FC의 수비도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수원 삼성의 공격도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에 기세를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원FC가 수원 삼성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일단 수원FC의 박건하 감독 공격 전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느낌이라면, 수원 삼성의 이정효 감독 수비 전술은 조금 점점 더 헐거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수원 삼성이 7월 이후 6경기에서 5실점, 그렇게 많은 골을 내어준 건 아니지만 그 상대가 안산에게 2골, 청주에게도 2골, 상대적으로 약팀이라고 불리는 팀들에게 멀티골 실점은 꽤나 아쉬운 부분이고,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만 파주와 김해 경기에서도 수비에서의 그런 위험한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원 삼성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제 어린 선수들의 잠재력이거든요. 특히 이제 수비로 나서는 어린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매 경기 발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린 선수들이 경험 부족인진 몰라도 치명적인 실수가 몇 차례 나온다는 건데, 일단 수원은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공격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잘리고 상대 역습이 시작될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동안은 수비 뒷공간이 계속해서 털렸기 때문에 이제는 수비 센터백 라인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습 또는 후방에서 뒷공간 넘겨주는 롱패스가 나왔을 때 이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잡으면 전방 압박을 시작하는데 이게 실패했을 때 특히 중원에서 빈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비 진영에서 한 번에 패스를 찔러주고 아니면 빠르게 드리블 돌파하면서 이 수원 수비 진영까지 빠르게 침투하는 이런 역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원 수비의 제공권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청주전에서도 공중볼에서 계속 헤딩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 코너킥에서 헤딩골까지 내줬고요. 또 김해전에서는 실점하진 않았습니다만 공중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산, 청주, 김해 이런 팀들에게 또 수비에서의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과연 K리그2 최다 득점에 빛나는 수원FC에게는 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내줬을 때 수원FC는 그걸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수가 많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수원FC의 핵심 프리조가 지금 7월 대다수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또 신체 조건이 좋은 두 공격수 마테우스 바르비라던가 하정우 역시 골맛을 보고 있고, 특히 하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수원 더비에서도 뭐 골을 넣었습니다만, 이 선수가 활동량도 많으면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 수비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러면 수원FC는 어떠한가? 지금 7월부터 5경기에서 4실점입니다. 안산, 서울 이랜드, 대구에게 실점했는데, 수원FC가 긍정적인 게 승격 경쟁하는 팀들을 상대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결국 승점을 따왔거든요. 서울 이랜드와는 무승부, 그리고 대구에게는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수원FC가 기세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수원FC는 이제 포메이션으로는 4백으로 나서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변형 3백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서재민이 아주 깊숙이 오버래핑을 들어가면서 이 공격에 힘을 더해주거든요. 물론 수원 삼성 역시 이 양쪽 윙백이 사이드로 막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원에 가세하면서 조금 더 중원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수원F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른 템포로 공격을 진행한다는 점이 좀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 유리한 상황을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공격에서 볼이 잘렸을 때 상대에게 역습을 내주면 이 수비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제로 안산과 서울 이랜드에게 이 사이드가 벗겨지면서 실점을 하기도 했고, 대구에게는 잘 막았습니다만 사이드에서 몇 번의 공격 찬스를 내주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에서 수원FC는 강한 만큼 역시 사이드에서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서울 이랜드전을 또 보면 수원FC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전방에서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자 이 수원FC 수비가 실수하면서 그대로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수원FC 수비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데, 공격을 시작할 때 측면에 선수들을 높게 배치하면서 이 빌드업을 시작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측면에서 공격 숫자가 많고 또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상대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서 패스하는 그 공간이 막히면 그때는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또 볼을 뺏겼을 때 측면에서 상대 공격이 들어오면 결국 중앙에 남아있는 센터백이 이 사이드로 커버를 들어가면서 빠지고, 또 그 중앙에서 빈 공간이 나오면서 이 상대 공격에게 계속 빈 공간을 내주는 이러한 약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서울 이랜드가 그걸로 득점에 성공했듯이 수원 삼성 역시 이 뭐 사이드 공격이든 아니면은 뭐 수비 사이드에서 혹은 중원에서 이렇게 활동량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고 득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중원을 틀어막으면서 수원FC가 최대한 이 측면에서 빌드업 하게끔 유도해야 하고, 그리고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 공간을 막아주고 또 빠르게 볼을 탈취하고 빠르게 공격을 들어가서 득점에 성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노려서 결국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원 삼성은 중원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를 중원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공격이 이렇게 전환하면서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원에서 볼이 끊겼을 때 상대의 빠른 전진을 자주 허용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 드리블 돌파든 아니면 빠른 패스든, 그리고 거기서 수비 뒷공간 노리는 역습, 그러니까 그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수원FC는 측면의 숫자를 많이 두면서 빠르게 공격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측면에서 공격이 끊겼을 때 상대 공격이 측면으로 파고들고 이 남아있는 수비가 사이드로 커버를 나가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위치에서 위험한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원의 두 팀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수비에서 먼저 누가 약점을 드러내는가,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또 누가 더 많이 공격하느냐보다 누가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고 빠르게 공격하면서 이른 시간에 득점할 수 있는가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후반 집중력, 그러니까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수원FC 같은 경우는 후반에 득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이 갖고 있는 패턴이 아주 대조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사실 이정효 감독이 승부사로서도 K리그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첫 번째 수원 더비는 졌지만 이번 빅버드에서의 수원 더비는 분명히 또 다른 승부수를 띄우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박건하 감독 역시 지금 수원FC가 3월에 좋았다가 그동안 좋지 않았다가 이제 월드컵 휴식 기간이 끝나고 7월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분명 박건하 감독의 전술이 수원FC에 녹아든 만큼 이번 빅버드에서 정말 오랜만에 박건하 감독이 돌아오는 겁니다. 빅버드에서 박건하 감독이 또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FC의 기세가 수원 삼성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수원FC의 공격이 지금 훨씬 더 매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FC는 한 방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몇 있어요. 근데 수원 삼성은 공격은 계속 하는데 좀 골이 잘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 삼성 역시 공격에서 또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과 수원FC와 수원 삼성, 이 수원 더비 누가 이길 것인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이기길 바라겠고, 정말 좋은 모습, 즐거운 모습, 우리 120만 수원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많은 골, 많은 그런 화끈한 공격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즌 마지막 수원 더비고요. 과연 수원 삼성이 빅버드에서 서력에 성공할지, 아니면 수원FC가 또다시 수원 더비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인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수원 더비도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경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